일단 접선 자체는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의 첫 번째 시작인데, 저기 미분법 활용의 첫 번째 시작인데, 얘는 난이도 자체가 기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 난도까지 다 나와요. 얘는 뭐가 이렇게 해서 대충 어느 정도 난이도로 평균적으로 나온다 이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문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찾는 문제들, 내신 스타일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3점짜리 정도의 문제들부터 시작을 해서 22번, 15번, 14번 이런 최고난도 킬러 문제들까지도 접선이 계속 나옵니다. 접선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깊게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접선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접선은 이제 최고난도 문제풀이, 그러니까 고난도를 문제를 풀어나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고난도 문제에서는 그냥 문제풀이의 도구예요. 얘는 식 세우는 도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름방학 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 자체는 되게 좀 여러 번 연습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접선의 방정식은요, 이제 접선의 기울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배웠던 미분 계수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와 플러스로 어떤 지나는 한 점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접선이다 보니까 요 한 점을 보통 접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접점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줄 수가 있다라고 돼 있고, 기본적인 형태 자체는 이렇게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 기본꼴은 y-fa라는 것이 f'A 곱하기 x-a와 같습니다. 이게 기본 공식이죠. 그래서 기본 공식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나요? 모르셨으면 지금 다시 알아두세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야. 자, 그래서 얘가 뭘 의미해? 접선의 기울기. A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접점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문제에서 나와 있는 형태는 세 가지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세 번째는요 접점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자, 그래서 접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여름방학 때 다 했습니다. 제가 다 하나씩 설명을 해줬고, 그 내용들 연습하시려면 시너지라든가 이런 기본 문제들 풀어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오늘 이제 주로 다룰 건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문제를 다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두 바퀴째 도는 거니까. 근데 요게 제일 좀 어렵죠. 요거 식 세우는 게. 알겠니? 요거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버벅이시면 안 되니까 이거는 계산 연습 좀 하세요. 자기가 좀 자신이 없다 싶으면 그 시너지에 나와 있는 원스텝 정도 그냥 쭉 풀어보면 감이 잡혀요. 알겠나요? 네, 그 정도 잡히니까 요거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접점 주어졌을 때, 기울기 주어졌을 때, 곡선 밖에 한 점 주어졌을 때 연산 자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알겠나요? 연산 자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자,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거의 첫 번째가 뭐냐? 요거부터 갈게요. 접선의 수직인 직선부터. 자,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얘는 주로 뭐랑 같이 나오냐면 거리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거리. 자, 거리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잘 봐. 쌤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자,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fx라는 점 위에서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점이 있대. 왔다 갔다 하는 점이. 됐니?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점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잘 봐. 요 직선 L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요 직선 F라는 점이 있고요. 요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요 F라는 함수로부터 L까지의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니? 그럼 가장 짧은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점이 이렇게 있을 텐데 여기서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하려면 어디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거기가 가장 톡 튀어나온 부분이다 라고 정도까지는 생각이 되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믿으시면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어떤 점을 하나 잡아. 그럼 어떤 점을 하나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하나 딱 이으면은 얘가 뭐가 돼? 수직이 되면서 거리가 되겠지. 그지?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전부 다 수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이 점이 과연 뭐겠냐라는 거예요. 이 점이 과연. 됐나요? 이 점이 뭐가 될 거야? 이 기울기와 평행한 접선의 접점이 된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요게 요렇게 평행하게 한번 평행하게 한번 싹 이어보면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질 거고 요 선과 요 선이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거리를 구하고 싶을 때 이용이 되는 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쫙 들어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쫙 들어오면은 보라색 선이 뭐가 돼요? 요 핑크색 선이랑도 수직인 직선이 되겠죠. 그죠? 이게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뭐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이 되겠네. 강훈아 고개 들고 자 봐봐. 그러면 얘랑 서로 무슨 관계냐?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수직이죠. 그럼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이라는 것은 기울기와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지. 됐니? 그럼 기울기 구하는 거 어렵지가 않겠죠. 그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잘 보세요. 일단 개념적인 내용은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169페이지에 보시면 2번 박스에 괄호 2번을 보시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죠? 거기 하나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응용이 되는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쭉 넘어가서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177페이지 보세요. 177페이지.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이다 라고 돼 있고 그 전에 172페이지 있네요. 미안해. 172페이지 먼저 확인할게요. 자, 172페이지부터 보시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해서 개념 2번, 개념 3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두 개는 쌤이 지난 시간에 풀어드렸습니다. 여름방학 때. 됐니? 기본적으로 식 세우는 거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냐? 174페이지죠. 자, 174페이지에 개념 익힘 4번이 있는데 그 개념 익힘 4번을 잠깐 볼게요. 자,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해가지고 활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개념 4번을 보시면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처리하거든. 자, 곡선 y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밑줄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pq라고 하자. 그러면 a라는 점이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지나는 점 pq가 생기는데 이때 두 점 pq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동그라미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자, 그럼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그럼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말은 결국 뭐와 똑같냐면 F'알파라는 어떤 알파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와 그 다음에 베타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두 개를 곱한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A의 값의 합을 구해볼래?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일단은 뭘 찾아봐야 되냐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찾아봐야겠지. 그지? 그럼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우리가 부르는 이름은 보통 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A라는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해볼 텐데 자, 갈게요. 요거를 이제 항등식 처리를 해야겠죠? 자, 항등식 처리를 해야 되니까 계산을 좀 해보시면 A라는 것으로 묶겠습니다. 문제에서 식을. 자, A가 있는 것으로 싹 묶어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아니죠. 더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써져. 그 다음에 A가 없는 거를 싹 묶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X세제곱, 그 다음에 Y를 넘기세요. 마이너스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써지고 는 제로가 이렇게까지 처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항등식 풀듯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지.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이 식은 성립하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개를 풀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x-2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1,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가 되는 구조라서 여기서 x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1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2라는 값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것도 성립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각각 x자리에다가 1 대입하고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y가 아니죠. 미안. x자리에다가 1 대입하고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을 찾아보시면 자, x에다 1 대입할게요. 여기다 1 대입하시면은 얼마가 나와요? y는 제로가 나오네요. y는 제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거든? 되니?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니까 넘어가시면 뭐가 돼요? 9가 되겠죠. 따라서 y값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9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되니? 자, 따라서 p값, q값이 정해졌는데 하나를 이제 p라는 값을 내가 1,0이라고 잡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q라는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라고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항등식 푼 거죠. 됐나요? 그럼 요 두 개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요 두 개가 각각 첫 번째 접점 그 다음에 얘도 두 번째 접점이 되는 거지.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모든 실수 A의 값인데 언제? 수직일 때잖아. 수직일 때. 됐니? 그럼 두 개의 접선이 수직이라는 건 여기 써놨죠? 다시 뭐라고요? 미분계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접선의 방정식을 막 구하고 있으면 바보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우리가 찾을 거는 결국 미분계수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미분을 하시게 되면 얘는 자 이렇게 써지겠죠? 3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a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까지가 이렇게 딱 나오는 구조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도함수죠? 그죠? 자, 근데 문제 해석 잘해. 잘 봐. P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Q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의 두 개가 어떻다? 서로 수직이다. 즉, 두 개를 곱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자, 이 식에다가 x에다 1 대입하시면 얘는 얼마가 나오나요? 3a 더하기 3이다. 뭐 이 정도 나오네요. 되나요? 1 대입하시면? 아닌가? 맞죠? 3a 더하기 3 나오죠? 그 다음에 x에다가 뭘 대입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죠?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와?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오네. 됐니? 자, 두 개를 곱한 게 얼마와 같으면 된다고? 마이너스 1과 같으면 된다고. 즉,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3배의 a 플러스 1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도 3으로 묶어내시면 이렇게 되죠? 3으로 묶어내면 4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1이라서 이거 정리 좀 해주시면 a 값의 합을 구하는 건 근거계수와의 관계 쓰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볼게요. 밑에. 자, 밑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거를 풀어봅시다. 먼저 290번을 볼게요. 자, 290번 한번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봐. 어떻게 풀까? 290번. 문제 해석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식 세우는 문제죠? 문제 보시면 y는 x세제곱이라는 직선이 곡선의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한대. 그럼 일단 L부터 찾아보면 y 프라임이 3t 제곱 3t가 아니죠. 3x 제곱이니까 접점의 좌표 P가요. t, t 세제곱이죠. 그럼 요거 갖다가 식 세우면 L이라는 접선은 y 마이너스 t 세제곱 그 다음에 3t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t와 같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되네요. 이게 LT죠. L이죠. L. 됐니? 그럼 얘가 L이니까 L이라는 직선 정리하시면 얘는 3t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세제곱인데 넘어오죠. 그래서 2t 세제곱이다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전개하시면은 됐죠? 자, 그래서 요게 L이라는 직선이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의 뭐래? 수직이래. 그럼 L의 수직이면서 직선을 지나니까 접점을 지나니까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요거의 기울기는 3t 제곱에다가 역수 취한 다음에 부호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t 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딜 지나냐면 t, t 세제곱을 지나는 직선 하나 더 세워주시면 되겠지. 되니? 그럼 요거 갖다가 식 세우시면 m은요. 얼마가 나오냐? y는 마이너스 3t 제곱분의 1 x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더하기 t 세제곱이다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m이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까지가 m이 나오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거 찾읍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직선 L의 x절편을 ft라고 했고요. 직선 M의 y절편을 gt라고 했으니까 ft부터 찾아보면 ft는 이 직선의 x절편이죠. 그럼 이 직선의 x절편은 요 값이 0이 될 때 찾으면 되겠네? 그지? 그럼 요 값이 0이 될 때 찾으면 되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2t 세제곱이 3t 제곱 낙분하자. 그럼 얼마가 되냐? 3분의 2t네요. 3분의 2t. 그래서 3분의 2t가 나오죠. x절편 찾으시면 3분의 2t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gt 찾을게요. gt는 이제 뭐가 돼요? m이라는 직선의 y절편이죠. y절편은 요거 계산 전개만 해보면 마이너스 3t 제곱분의 1x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시면 플러스 3t죠. 네, 그럼 이렇게 써주겠네. t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t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고 얘가 바로 gt가 되겠네. 그래서 gt라는 값은 t세제곱 더하기 3t분의 1과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답이죠. 됐나요? 그럼 요거 갖다가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거는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시고 자, 옆에 293번에 2번을 보자. 293번에 2번. 자, 그 문제도 이제 수능 기출 문제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제가 여름방학 때 풀어드렸는데 2번을 안 풀었을 거거든. 자, 봐봐. 가족권 갑니다. 가족권에서 뭐라고 나와있냐면 gx가 x세제곱 곱하기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래. 자, 이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나조건을 보시면 리미트 x가 얘가 2로 갈 때 x-2분의 fx-gx가 2다 라고 나와 있어. 이것도 굉장히 단골 출제 문제죠. 미분계수 갖다 푸는 거. 자, 해볼게요. 배운 대로 풀까? 나조건 봐봐. 해서 나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첫 번째 분모에다 2 대입하세요. 됐나요? 분모에다 2를 대입해. 0으로 가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야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F2번 G2번
2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게 첫 번째 결론. 배운 대로 푸는 거야. 배운 대로.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가조건에 요거 항등식이잖아요. 요거 항등식. 그죠? 요거 항등식이니까 그대로 2를 대입해 볼게. 그럼 가에다가 2를 대입하세요. 그럼 G2라는 애가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8 곱하기 F2가 되고 빼기 7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여기 봐봐. 얘랑 얘랑 서로 같대요. 그럼 얘랑 서로 같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겠네. 똑같으니까. 그치? F2랑 G랑 같다며? 그러면은 요거 넘겨서 정리하면 오, G2라는 게 얼마가 나와? 1이 나와. 아, 그럼 이거 두 개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찾았죠? 그죠? 됐니? 자, 1인 거 찾았어. 그 다음에 잘 봐. 요거 다시 보자. 요거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뭔가 미분계수 같잖아요. 생긴 모양이. 그지? 그럼 미분계수 같으니까 x-2분의 fx-gx인데 이게 2였잖아. 그지? 그럼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봐. 원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여기다가 미분계수식 만들어주려면 f2를 빼줘야 되고요. 그래야 미분계수식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g2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쪼개지고 쪼개져가지고 미분계수식 니네가 알고 있는 거 fx x-2분의 fx 빼기 f2가 평균 변화율이죠. 거기다 리미트 때린 거니까 미분계수식이 나오거든. 아 근데 귀찮잖아. 그냥 잘 봐. 귀찮으니까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죠. 수렴하죠. 그죠? 로피탈 쓰세요. 이 문제는 내가 로피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어? 로피탈 했어 안 했어? 하지 않았어? 했지? 다시 봐. 자, 로피탈은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잘 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인데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즉 0분의 0꼴 극한일 때 자 얘를 어떻게 처리 가능하냐면 얘는 그럼 뭐랑 똑같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하세요. 그럼 f'x g'x랑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둘 다 0분의 0꼴 극한일 때. 알겠어?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가능해요. 부정형일 때. 즉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거 굳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분자분모 각각 미분을 때리세요. 그럼 분자분모 각각 미분 때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분모 자체는 x-2니까 1이 남아요. 그냥 미분하시면.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처리해요. f'x고요. 마이너스 g'x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당연히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는 있어야 됩니다. 미분이 안 되는데 미분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얘가 얼마인 거야? 얘가 2인 거야. 알겠어? 근데 요거 실수하는 분들이 이렇게 여기 두 개를 미분하는 거거든? 분자분모를 각각. 분자분모를 각각 미분하는데 이것까지 미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건 양변 미분이 아니에요. 양변 미분의 개념이 아니라 정리하면 이런 거야. fx분의 gx라는 0분의 0꼴 극한이 있을 때 이 0분의 0꼴 극한을 계산할 때 그냥 둘 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다면 이렇게 그냥 미분 가능한 걸로 써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야. 항상 계산 결과는. 오케이. 자, 이럴 때 써먹으시면 되고 그럼 결론이 또 하나가 나오네요. 얘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대입하면 f'2 마이너스 g'2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얘가. 아, 얘가 2가 되니까 g'2는요. 뭐라고 써도 돼요? f'2 빼기 2와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대입하면 돼? 위의 식에다가 가식을 미분해서 대입해보면 되겠죠? 자, 가식 미분할게요. g'(x) 갑니다. 자, g'(x는요, 고배미분법 쓰시면 3x제곱 곱하기 fx가 되고요. 더하기 x세제곱 곱하기 f'x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7은 생략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하세요. 2를 대입하시면 g'2가 될 거고요. 2 대입하시면 12 곱하기 f2. 그 다음에 더하기 2 대입하시면 8 곱하기 f'2.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지?
됐니? 그러면은 F2라는 것은 아까 구해놨잖아. 1이라는 거 찾아놨고요. 그 다음에 G'2와 관계식이 있죠? 자,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F'2는 자,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8 곱하기 F'2 더하기 12가 되겠네요. 그럼 얘 넘기고 얘도 넘겨서 정리하면 F'2는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되나요? F'2가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래서 G'2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라는 값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됐니? 자, 따라서 문제의 답을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제 G'2가 얼마예요? G'2는 G'2가 마이너스 4죠? 그죠? 네,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계산해보세요. 답은 97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77페이지에 개념 익힘 7번 갑니다. 다 정리했나? 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9월 말이죠? 벌써? 9월 오늘이 며칠이야? 22일인가? 9월 22일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3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수능이 58일 남았고 여러분이 이제 고3 되기까지가 58일 남은 거죠. 이제 수능 끝나면 니네가 고3이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1학기 끝나고 나서 1학기 끝나는 게 7월 중순이었잖아요. 그럼 7월 중순 끝나고 나서 2학기 이제 했는데 딱 2달 됐죠? 자, 점검이 좀 들어가야 돼요. 점검이. 니네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 스스로가. 오케이? 스스로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 일단은 중간고사 대비 열심히 하시는 건 당연하죠.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수시하는 친구들은 오케이? 그다음에 정시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간고사에서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내가 봐도 수능 범위랑 수능의 출제 스타일이랑 내신의 출제 스타일이랑 좀 다르다고 봐. 나는. 알겠니?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거든. 그렇게 막 되게 이질감이 든다. 그래서 내신 문제와 수능 문제가 완전히 괴리감이 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요, 막 진짜 막 이상하게 내는 몇몇 학교들 빼고는 이렇게 진짜 등수 가르려고 그냥 보통적으로 2학기 시험지 보면은 딱 어떤 구조냐면 일반적인 내신 문제 한 60%,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40%가 전부 기출 문제야. 그 다음에 한두 문제 정도 진짜 변별력 가리려고 내는 문제. 뭐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전부 2학년 2학기 수학 같은 경우가.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착실하게 수학 공부해가면서 내신을 자기가 설령 저는 내신 준비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내신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 정도로 삼아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니네가 봤는데 별다른 내신 준비 없이 이럴 수가 있잖아. 별다른 내신 준비 없이 뭐 내가 1학년 때나 이런 것처럼 막 시험지 풀은 게 아니고 그냥 평소대로 수학 공부를 해왔는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80점이 나왔어. 잘한 거예요. 내신이 크게 신경 안 쓰는 분들은. 알겠나요? 뭐 한 3-4개 틀렸어. 잘한 거예요. 알겠나요? 물론 수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하셔야겠죠. 네,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건 맞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탐구 같은 경우를 좀 얘기를 하면 내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탐구가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거든.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수능에서 보통 이제 최저나 이런 거 맞출 때도 탐구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정시 갈 때도 탐구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지금 니네가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잘 봐. 내가 탐구를 자 수능에서 두 과목을 보잖아. 수능 두 과목을 보는데 아직까지도 탐구를 뭘 해야 될지 결정을 못했다. 아 그러시면 안 돼요.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선생님 좀 더 알아보고 아니에요. 빨리 결정해서 빨리 하셔야 돼요. 탐구는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요. 알겠나요? 탐구는요. 정확하게 공부량과 비례해서 점수가 나와요. 과탐이든 사탐이든. 알겠니? 승원아? 정신 차리고. 이게 여러분들 잘 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과야. 내가 이제 인문계열로 진학을 해. 인문계열로 진학을 하는데 나는 생윤이랑 사문을 선택하기로 했어. 그럼 생윤이랑 사문이 1회독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정도는 적어도 겨울방학 끝나기 전까지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과목이. 알겠나요? 근데 겨울방학 끝나기 전이면 잘 봐. 니네 지금 9월 말이거든? 그럼 9월 말이고 지금 이제 가면 10월, 11월, 12월 있거든?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1, 2월 되면은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월 말까지가. 2월 말까지의 두 과목이 최소한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바퀴 개념 정리는 싹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과탐은 말할 것도 없어요. 과탐은 그거 안 돼 있으면 내년에 대학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알겠니? 사탐하는 친구들이건 과탐하는 친구들이건 간에 최소한 내가 2월 말까지는 모든 과목 그 탐구에 대한 모든 과목에 대한 개념 정리가 1회독은 끝나 있어야 돼. 그게 뭐 독학이 됐건 인강이 됐건 아니면은 뭐 학원이 됐건 뭐가 됐든 간에. 알겠니? 그리고 탐구에 대해서 쌤이 그 재수생 친구들한테도 맨날 얘기하지만 내가 탐구에 대해서는 꼭 하는 말이 있어. 탐구는요. 탐구 안 나온다고 징징대는 애들 있거든? 탐구 점수 안 나온다고 징징대는 애들 있어. 그럼 나는 딱 한마디예요. 네가 선택한 거잖아. 왜 징징대? 난 그래. 국영수는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국영수는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 그렇다 쳐. 근데 탐구 같은 경우에 탐구는 과탐 8개. 물론 토 빼고 4개. 과탐 4개. 사탐 8개. 9개구나. 사탐 9개. 니네가 선택한 거잖아. 왜 니네가 선택한 거 가지고 점수 안 나온다고 징징대니? 난 이러거든. 탐구에 대해서는 그건 확실하게 맺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고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누구도 여러분한테 뭐 예를 들어서 물생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툴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니네가 선택한 거고요. 니네가 공부하기로 맘먹었으면 제대로 하시라고. 알겠니? 사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리 쪽에 그 외우는 거에 별로 소질이 없는데 지리 과목 드립다 붙잡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네가 선택해야 될 거를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냐고. 알겠어? 잘 생각하고 잘 정리해 얘들아. 알겠니?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 항상 그 생각을 가져.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 여러분 이제 500일도 안 남았어. 이제 430일? 420일? 이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 알겠어? 니네 대학 가기 전에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올해야. 알겠니? 올해가 마지막 크리스마스라고. 내년에는 수능 끝나고 해피 크리스마스가 될지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될지 니네가 결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시행착오 같은 건 없어야 돼요. 1학년 때 내가 1학년 때 요맘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했는데 1학년 때 괜찮아요. 1학년 때 뭐 이것저것 해보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내가 문과인가 이과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처음에 뭐 근원적인 고민부터 하자.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잖아. 니네 1학년 때 맨날 하는 게. 그지? 과연 공부가 인생의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가? 그거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라고. 근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막 해가지고 선생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맞아, 전부는 아니에요. 알겠어? 전부는 아닌데 내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겪어봤던 건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좋은 대학 가면 좋나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 대학 가면 좋아요? 좋아요. 난 갔거든. 난 그래도 전국에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은 갔거든. 그러니까 가고 얘기를 하라니까? 가서 나는 지금도 해고 다녀요. 우리 학교는 쓰레기예요. 근데 그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게 뭐예요? 갔잖아. 가서 겪어봤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20살이 넘어가지고 니네가 만약에 좋은 대학 가가지고 과외를 하거나 하잖아요. 그럼 과외를 가서 과외하는 학생한테 그래요. 좋은 대학 가봐. 좋아. 좋다니까? 그러니까 가고 나서 얘기를 하라고. 가고 나서. 지금부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잘해야 돼요. 알겠나요? 잘해야 된다고.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잘하면 돼요. 열심히 하고 잘하면 돼요. 알겠어요? 내가 맨날 얘기하죠. 억지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다 싶으면 빨리 그만두고 다른 거 해야 돼. 맨날 얘기하잖아. 내 수업 오래 들은 친구들은. 저는 억지로 공부하게 시키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억지로 인생을 내가 정해줘. 니네가 선택한 거를 니네가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지 나는. 나는 니네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진 않아. 어드바이스를 주고 이럴 수는 있을지언정 야 내가 뭐 나한테 와서 뭐 해도 내가 결정해주는 건 없어. 어떻게 결정을 해주니? 내가 니네를 낳았니? 응?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과정에서 힘들거나 고민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지 너네한테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난. 알겠어? 선생님 저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해. 대신에 이런 건 있다 얘들아. 그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공부를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정말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 정말 쓰레기가 돼요. 알겠나요? 아니 이럴 수는 있어요. 저는요 공부보다 체육 쪽이 좀 더 적성에 맞고 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수학이 필요가 없네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김연아 앉혀놓고 수학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새 또 누구야? 그 수영 잘하는 친구, 젊은 친구, 뭐 올림픽 나왔던 친구. 그런 애도 앉혀놓고 수학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대학 가는데 필요가 없는데? 그지? 그런 거예요. 근데 공부의 적성이 안 맞는다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달라요. 알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여러분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다고. 당연히 니네 나이가 18, 17, 18인가? 18이래 벌써? 18살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인생을 18년밖에 안 살아왔는데. 나도 니네 나이 때 그랬어요. 나도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나 보다 이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지. 알겠어? 근데 그러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뭐고 니네가 정말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뭐 한 30, 40대까지는 내가 이거 하면서 먹고 살아야겠다 이 생각은 갖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일어났네. 밥 시간이네. 학교 가야 되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인생이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겠어? 뭔가 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이런 거를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꼭 답이 공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열심히 하면 돼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요리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거 정말 열심히 하면 돼요. 알겠어요? 기본부터, 칼질부터, 어디 식당 들어가서 설거지부터. 여러분들 공부 처음 배울 때랑 똑같죠. 여러분들 공부 처음 배울 때 구구단부터, 고1 때 인수분해부터, 곱셈공식 외우는 것부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 니네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부터 똑같은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2학기 시작되고는 한 달 정도 지났고 방학 끝나고 1학기 끝나고 나서는 한 달 정도, 2달 정도 지났죠? 2달 정도 지났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 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대학을 갈 거고 뭔가 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고 빨리빨리 채워야 될 건 뭔가 이런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 정도가 잡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부터는. 알겠죠? 네. 시행착오는 많이 해봤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남은 430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는. 자, 보겠습니다. 7번 풀고 쉴게요. 개념 7번 보세요. 자, 개념 7번 보시면은 갑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잘 봐. 이거는 거기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밑줄 치세요. ABP의 넓이를 최대라고 한대.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돼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삼각형을 구할 때 가장 쉬운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됐니? 근데 만약에 이런 거야. 봐봐. 밑변이랑 높이가 둘 다 미지수일 수가 있어. 알겠니? 자, 요거 상황을 내가 좀 정리를 해줄게. 잘 봐.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첫 번째가 제일 쉬운 거부터 하면 첫 번째가요. 둘 중 하나는 상수예요. 하나는 고정이 돼 있고요. 하나만 변수예요. 움직이는 애야. 즉 미지수죠.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는 변하지 않죠. 불변이에요.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얘가 뭐이면 돼? 최대 혹은 최소일 때의 상황을 확인하면 되겠죠. 얘가 최대일 때랑 최소일 때. 즉 예를 들어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식을 내가 쓰기로 했어. 근데 밑변이 고정이야. 밑변이 정해져 있어. 그럼 높이가 뭐가 되면 돼? 가장 커지면 가장 커질 거고 최소값을 구하러 가면 가장 작아지면 작아질 거고 뭐 이런 논리잖아. 이게 제일 쉬운 거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두 번째.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식을 내가 활용을 할 건데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둘 다 변수인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도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고정된 값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밑변이 4다. 이런 말이 없는 거야. 둘 다 변수야. 즉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뒤쪽에서 배우는 3차 혹은 4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예요. 즉 식세우란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뭐 중간고사에는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뒤쪽에서 배울 건데 식을 세우라는 거예요. 최대 최소. 알겠나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가 고정이 돼 있고 하나가 변수면은 그 변수가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만 구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둘 다 변수야. 그럼 둘 다 변수면은 이거는 식 자체가 넓이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온다고. 즉 이런 구조로 나온다는 거야. 넓이가 내가 식을 세워보니까 어떤 뭐 ft라는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 즉 극대극소 구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야. 알겠니? 요 두 가지 정도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7번 문제는 요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위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개념 7의 상황은. 자, 볼게. 문제에서 y는 x세제곱이 아니네요. x제곱 플러스 3x라는 것의 위의 점 a에서 이 곡선에 x축의 음의 부분과 만나는 점 b가 주어졌대요. 자, 그럼 잘 봐. 2차 함수가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여기에 A라는 점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거야. 되니? 자,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야. 그랬을 때 곡선 위의 점 P를 잡아. 자, P 동그라미 치시고요. P는요, 움직이는 점이네요. 자, 문제 풀 때 항상 이걸 고민해야 돼. 얘 움직이지 않아. 얘 움직이지 않아. P가 움직여. 즉 P가 이 위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얘가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여기도 고정된 점이고 여기도 고정된 점이니까 이 선은 불변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선은 변하지 않아요. 아, 그럼 밑변은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가 최대가 되면 돼? 높이가 최대가 될 때 찾아라 이 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 점 P라는 걸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P라는 점에서의 높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일까? 요거 생각해 보면 되잖아. 자, 그럼 쌤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를 P라고 잡았대요. 자, 여기를 P라고 잡았어요. 그럼 여기를 P라고 잡으면 쓱쓱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높이 생기네요. 삼각형이 되나요? 자, 근데 요것도 하나 해볼까? 요쪽으로 하나 더 잡아볼게요. 아니다. 요쪽으로 잡아보자. 자, 요쪽으로 잡아서 여기다가 P 정도 잡아서 그냥 요렇게 했대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딱 봐도. 아, 얘가 좀 더 클 것 같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알겠니? 오케이. 자,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가장 커질 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하면 가장 커질 때는 요 선에서 가장 언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니야? 그지? 그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니까 쫙 와서 이렇게 그렸을 때 얘와 얘가 서로 평행할 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접할 때라는 거죠. 아, 이런 상황이구나. 됐나요? 즉, 요 점이 P가 될 거고요. P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가 되는 거야? 요 AB와 뭐하는? 평행한 접선이 그려질 때, AB와 평행한 접선이 그려질 때 이때가 가장 높이가 최대가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됐어요? 네. 정리해 보시면 되고 요 상황 찾으면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알아? 기울기를 알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와 요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떠면 돼? 똑같다라는 거 갖다가 접점의 좌표를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이거 은근히 많이 쓰여. 요거 하나 적어놔. 우리 접선에서 식 세울 때 이거 은근히 많이 쓰여.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다. 이거 갖다 식 엄청 많이 세운다고. 이게 뭐냐 결국 이게 이따가 뒤에서 할 평균값 정리야. 이게 평균값 정리거든. 근데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있잖아. 문제를 찾을 때, 문제에서 답을 찾을 때 식이 필요한데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다는 거 갖다가 식을 은근히 많이 세운다고. 지금 상황도 그렇죠? AB의 기울기와 요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럼 AB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고 요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 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주는 건 어렵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